대기오염은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들을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구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추진으로 2021년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에 대비해 30% 이상 감소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 중 35위이며 대기환경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세밀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 즉 자동차 제조사나 소비자 등을 포함하는 민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미세먼지 감축 목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단기 전략을 펼치며 세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며 미세먼지는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제시하는 방법을 개발 및 표준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 조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에는 오존의 발생부터 저감 전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부터 세부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의 과제 목표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입니다. 국민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 18마이크로그램 정도인 초미세먼지를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13마이크로그램으로 한 30% 정도 추가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에 국민 여러분의 여러 동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속해서 낮추었지만 국민 건강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또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 국민 건강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연도별 또 부문별로 또 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이 계획을 이정표로 삼아서 초미세먼지와 오존 그 밖에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나가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의 주요 내용.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입니다.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덧붙여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대기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은 국민 건강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 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 효과적 관리,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 협력 추진 5가지 핵심 전략을 토대로 합니다.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조금 더 개선해서 선진국 수준의 특히 이제 미국의 대기환경 기준에 만족시킬 정도의 획기적인 초미세먼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존에 대한 농도도 개선시키는 것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서 국민 건강을 더욱 도모하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원 관리를 더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배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농업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송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지 항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개선하고 오존과 관련 있는 피반성 유기화학 물질에 대한 다양한 배출원 감시를 점점 국가가 강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편익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을 했고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효과적 규제와 지원을 통한 또 국내 감축, 2번째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3번째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해서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해서 향후 10년간의 대책을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여러 부문에 대한 정책이 마련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오염원 중 하나인 수송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배출 저감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부분에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1.5%를 차지하는 등 사업장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최근 자료에 의하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보면 수송 부분이 4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송 부분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크게 자동차의 제작 단계와 운행 단계로 구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작 단계에 있어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나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여서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운행 단계에서는 노후한 차량들이 이 운행 제한 규제나 조기 폐차 등의 지원을 통해서 운행 단계에서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 제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통해 차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행 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차량의 연식, 대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 전체 차량을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특히 오염도가 높은 5등급 차량 중에 저감 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은 먼저 이 전국 CCTV와 연계된 통합 운행 제한 관제센터의 시스템을 통해서 운행 제한 지역을 이동하는 5등급 단속 차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리스트를 지자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지자체는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운행 제한 통합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를 종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후차 운행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우선 운행 제한을 통해 도로 내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직접적인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노후 차량 감축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의 국정과제를 통해서 대국민에게 깨끗한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이 계절과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대국민이 보기에는 정부의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장기적이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공기질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을 위해 내연 기관차는 줄이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산하는 한편 향후 무공해차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를 설정해 추진합니다. 수소차, 전기차 모두 전기에너지를 모토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주요국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무공해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연간 일정 비율 이상 무공해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무공해차라는 자체가 기후 환경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무공해차의 경제적 이점 등을 이유로 무공해차 보급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의 보급을 약 10배가량 늘려 누적 보급 450만 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용자 측면의 장점은 충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대비해서 요즘 워낙 유가가 올라가서 주유를 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고 계신데 전기차는 여전히 충전 비용이 저렴하고 특히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처럼 주유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낙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엔진 소음, 진동도 내연기관 대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승차감이 뛰어난 면도 있습니다. 이런 무공해차 인프라 보급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이제 완속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공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고 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는 무공해차 운전자들에게 수소차나 또는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충전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보급을 앞당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행량이 많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은 버스는 무공해차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해 버스의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노력합니다. 버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미세먼지를 약 43배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와 같은 차종에 대해서 조속히 무공해차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앞으로 무공해차 버스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원 규모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주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서 대규모 무공해 버스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수소 전기 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미세먼지 감축에 실질적인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공해 버스 보급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무공해차의 특징으로 인해서 버스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성능 및 안전성, 주행성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사항. 정부는 무공해차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개 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무공해차 성능 평가 중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저희가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 기준, 절차 규정에 따라 무공해차 성능이 어떤지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 무공해차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 무공해차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무공해차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이용해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량 보조금이 얼마만큼 책정되고 차등 적용되고 있는지 성능 평가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이제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차량이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성능 평가는 인증 완료된 차량에 한해서 보급 평가 항목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충전거리 상온 시험을 비롯하여 총 10여 가지의 항목에 대해 다각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무공해차 성능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해서 실 사용 시 이제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서 평가 항목을 통해서 이제 제작사들에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고성능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좋은 차량들을 국민들께서 타실 수 있는 그만큼에 대한 무공해차가 그만큼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계획 안에는 노후 건설기계의 전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 자체가 단위 배출량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노후 건설 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후 건설 기계의 오염 배출 물질 자체가 예전 노후 기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식 건설 장비가 전기 모터로 엔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전동식으로 해서 새로운 요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중소기업들, 대기업들도 지금 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완전 전기식 혹은 또 수소 장비들이, 수소 건설 기계들이 이제 연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출시를 많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건설 기계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노후 건설 기계의 전동화 및 저공해 건설 기계 보급, 무공해 건설 기계 출시, 상용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건설 기계에 관련돼서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정책들은 조기 폐차, 그리고 DPF 장착 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또 광급공사의 경우는 티어 1 이하의 제품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된 제품들은 아예 사용을 좀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그 엔진 교체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건설 기계들이 있는데요. 이 전기 건설 기계 구매할 때 구매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면 무공해 건설 현장에도 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동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건설 사이트 자체가 무공해로 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미세먼지 국내 배출 감축은 산업 부문에도 적용됩니다. 중소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물 인터넷 기반 관리,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배출 허용 기준과 같은 관리 기준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차기 배출효용 기준이 25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배출효용 기준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최적 방지 시설 기준도 24년까지 좀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 사업장 비대면 관리를 시행.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에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업장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하면 말 그대로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관리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계측기기를 부착하여 두 시설의 정상적인 운전 여부를 행정기관과 배출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시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에 대한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조건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 방문 없이도 방지 시설 등의 운전 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배출업체는 배출 시설을 가동할 때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체의 가동 정보는 환경부가 구축한 소규모 배출 시설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전송되고요. 축적된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환경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공무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환경 관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자기 사업장의 방치시설 운영 상태나 아니면 소모품 교체 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곳을 마련. 주기적인 현장 점검에만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장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호종과 5종 사업장은 배출량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사업장을 4호종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약 5만여 개소의 4종, 5종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그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문 점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대비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이제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을 이제 점검을 할 때 실제적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검 이후에 다음 점검 시간까지 공백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공백 시간에 시설에 문제라든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 시간 사이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역시 관리하는 많은 사업장을 원격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을 손쉽게 선별을 할 수 있고 한정된 인력을 활용을 함으로써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을 위해서는
일부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 규제 강화와 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해 애로사항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7년까지 OECD 수준인 13 마이크로그램까지 또 32년에는 12 마이크로그램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존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재 1시간 기준 달성률이 한 41%입니다. 여기를 27년까지 한 45%, 또 32년까지 한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배출량 삭감 효과는 2032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로 한 12에서 61%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정부는 수송, 산업, 생활 등의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해외 유입 저감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의 주요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입니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및 고농도 시기 석탄 발전 감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절관리 기간을 확대한다던가,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고배출 차량의 제한을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던가 이런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고농도 시즌에 그 미세먼지 농도를 점차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시즌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고를 미리 얘기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어떤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이틀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예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36시간까지 좀 확대를 해서 2027년에는 조금 더 국민들이 앞서서 고농도에 대한 예경보를 알림으로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기존 과제 개선 및 강화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에서 10% 더 감축할 예정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었던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부산과 대구 광역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현재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약 전국적으로 한 43만여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계절 관리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부분에서는 지역 난방공사 등 공공사업장에 대한 계절관리제 확대 시행을 통해서 선제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공공사업장은 10월부터, 보통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작되는데요. 이 공공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계절관리제에 착수, 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 고농도 기간 강화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량적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경청, 유역청의 간부들이 전담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감축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의 주요 내용,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입니다.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대기질 수준은 협약 체결 이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선행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배출하는 중국과의 양자 협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은 지역 범위, 즉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대기질 개선 문제를 주요한 환경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양자협력 고도화뿐 아니라 동아시아 등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 추진 및 공동연구 등을 이어나가며 국제기구 기반의 대기오염 공조 강화 및 저감협력 등 대기질 공동관리 의제화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대책 추진 배경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크게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 감축과 국외 유입량 감소에 모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서 외교적 역량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외 미세먼지 저감과 가장 큰 이해 관계가 있는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천계획이라는 환경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간 다자 협력 강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외 미세먼지 유입 저감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의 주요 내용.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의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대기질 관리 정책은 주로 야외 대기질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5년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기본계획 이행 중이고요. 그간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서 지하 역사나 어린이집,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크게 저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 권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도 관리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관련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에서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실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아니면 인원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학교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리를 할 때 이제 환기를 안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 수칙상의 환기를 안 함으로 해서 여전히 그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 생활 수칙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조금 더 국민과의 그 정책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골자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라든지 입법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추진으로 인한 기대 효과. 초미세먼지 수준을 OECD 중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 지원을 통한 국내 배출량 감축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국외 유입 저감 및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로에는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한 200만 대의 무공해차로 가득 차고 또 건설 현장에서는 전동화되어서 건설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실시간 원격 관리로 사업장의 배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27년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3마이크로 또 32년에 12마이크로 정도 목표 달성이 되면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에너지를 좀 아껴 쓴다든가 또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또 불법 소각을 좀 금지를 한다든가 생활 속의 어떤 작은 실천 운동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국가와의 협력, 국제기구를 통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들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